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한국 밀양병원 참사로 모두 37명이 숨지고 14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함께 기원합니다. 비록 규정을 어긴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거동이 어려운 환자 수백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참 난감합니다. 오늘 뉴스는 이민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새 이민 요구안 중에서 드리머 180만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250억 달러 배정은 이민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 이민 절반 축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결과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첫 소식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다카 해결을 위한 이민 제안이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합법 이민 대폭 축소라는 독소 조항까지 끼워넣어 격정과 난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4대 이민 제안 중에서 드리머들에 대해선 다카 수혜자 69만 명뿐만 아니라 미등록한 자격자들까지 포함해 180만 명에게 10년 내지 12년 대기한 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드리머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경장벽 예산으로 10년간 250억 달러를 희망한 대목도 민주당 척 슈머 상원 대표의 제안이었기 때문에 최종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체인 이민을 막는다며 가족 이민의 범주를 대부분 폐지해 합법 이민을 절반이나 축소하는 방안을 끼워넣어 이민 빅딜을 날려버릴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가족 이민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남기고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년 기혼자녀, 형제 자매 등을 모두 폐지하자고 제안한 공화당 강경파의 레지 법안에 따르면 110만 명 수준에서 43%, 미국 미래안전법상으로는 38%나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즉각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요구를 계속 고집한다면 어떠한 이민 협상도 타결짓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이민 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합법 이민 절반 축소를 지금 고집하면 이민 협상을 날려버릴 것이라며 이번에는 다카 해결과 국경 장벽 등 두 분야만 타결짓고 다른 사항들은 2단계 전면 이민 개혁으로 넘기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서열 3위인 존슨 의원총회 의장은 범위를 좁혀야만 이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제 브레이크 상원의원은 합법 이민과 체인 이민의 전면 개혁, 이재민 임시보호 신분, 그리고 나홀로 미립국 아동 문제 등은 2단계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35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인 이민협상파 상원의원들은 이번에는 다카 드리머 합법 신분 부여와 국경장벽 건설 등 두 가지로 좁히는 이민협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넘지 말아야 하고 근접시 군사 대응까지 단행할 수 있는 레드라인, 이 금지선을 새로 그려서 주목됩니다. 새 금지선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을 향해서 동시다발로 여러 발 발사할 능력을 갖추는 때로 설정한 것으로 시사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넘지 말아야 하는 레드라인을 새로 그려놓고 아직 이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선제 공격 등 군사 대응도 임박한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레드라인은 김정은 정권이 단순히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게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을 양산에 무기화하고 그것도 동시다발로 수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능력을 갖출 때로 설정한 것으로 시사 전문지 애틀랜틱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최근 김정은 정권도 한 번의 성공적인 핵실험이나 ICBM의 발사로 안다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논리적으로 볼 때 다음 단계는 핵무기와 ICBM을 많이 만들어 미 본토를 향해 수발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핵미사일의 무기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또 북한 핵미사일이 실제 미국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려면 동시다발로 발사하고 목표한 대로 정확하게 날아가 타격할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인데 아직 그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소형화한 다음 화성 15형과 같은 ICBM들의 대거 탑재하고 대기권 재진입 후 유도 통제를 유지해 미 본토 타겟에 정확하게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입증하는 시기가 바로 레드라인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무기화하고 실전 배치하는 순간에도 외교나 제재 압박 캠페인으로 막는 데 실패한다면 선제 타격을 포함하는 군사행동에 나서 제거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아직은 새로운 레드라인에 근접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선제 타격을 비롯한 대북 군사 공격이 임박한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임무는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나 중단기적인 임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진전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핵미사일 진전, 즉 무기화와 실전 배치를 중지한다면 미국도 북미대와 핵협상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 규모 7.9의 강진으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데 이어서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진대가 LA 한인타운 인근 고급 주택가인 베벌리 힐스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드러나서 언제 닥칠지 모를 비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지혜 기자입니다. 남가주의 비권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2시 오렌지 카운티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애너하임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트레비코 캐니언 북동쪽 7마일 지점을 진앙지로 진원의 깊이는 6마일로 측정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북쪽 산타클라리타와 남쪽 샌디에고에서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고 폭발음 같은 것도 들렸다며 산사태가 난 듯한 느낌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북가주에서도 2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북가주 케이프타운에서 102마일 떨어진 태평양 해상 깊이 3마일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고 하루 전에는 북가주 길로이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지난 23일 알래스카 해상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난해 22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멕시코시티 강진과 이번 알래스카 강진으로 서부 태평양 연안 일대에 대규모 지진을 일컫는 비권이 닥쳐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대와 화산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도 산타모니카 지진대가 LA 한인타운 인근 인구 상업시설 밀집 지역인 베벌리 힐스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언제 닥칠지 모를 비권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지진대는 1000피트 너비로 베벌리 힐스 도심 지역 8마일 정도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위에는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대형 쇼핑몰이 있는 센츄리시티도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진대 인근 지역에 건물을 세울 때 지질학자를 고용해 지진대 통과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베벌리 힐스 지역 건물 일부는 이를 지키지 않아 강진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당국은 지진 취약 건물로 판정된 건물 소유주들은 서둘러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지진 대비 물품을 상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며칠 동안 좀 쌀쌀하셨죠? 이번 주말부터는 외출하실 때 옷 조금 가볍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가주에 60도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산불 위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국립기상대는 오늘 남가주 일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은 기온 분포 보인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8도 정도가 더 오르고 이어서 일요일인 오는 28일 9도가 더 뛰면서 80도대 중후반의 여름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무려 10도에서 14도 정도 높은 겁니다. 특히 이 같은 깜짝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상대는 기온이 오르는 데 더해서 도심 지역엔 시속 25에서 35마일, 그리고 산간지대엔 시속 50에서 60마일의 강풍이 불고
한낮의 습도도 15에서 25%로 낮아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불길이 붙으면 빠른 속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산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밀양 세종병원에서는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잠시 후 광고 보고 돌아와 서울 특파원을 통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